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6일 밤 이제 기소가 됐는데 먼저 구체적인 혐의를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차문서 위조 혐의라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6일 날 10시 50분입니다. 밤 네. 이때 전격 기소가 이제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원래 위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장 명의로 이 표창장이 나갔는데 사실은 총장이 만들어진 표창장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대신했다. 총장의 명의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문서 위조죄인데요. 이것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렇게 또 처벌이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네. 2010년부터 12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조와 관련해서는 총장이 그런 어떤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위조를 한 것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좀 기소 시점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일단은 소환 조사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날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일단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게 보통은 보통인 이제 거죠. 네.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밉니다. 피의자를 이제 조사해서 신문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증거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걸 먼저 들어보면 원래는 이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날이 바로 청문회가 이제 열렸고 예. 이렇게 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말이죠. 오히려 청문회에 영향을 줄까 봐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경심 씨라든지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피의자 신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조금 섭섭하다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라든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전격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돼 있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거나 또 그런 예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만큼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도 기소를 할 만큼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다음에 이제 피의자를 부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 공소시효 때문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6일까지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네. 된다라는 거였죠.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예. 그 날짜가 이제 2012년 9월 7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인데 그 초일은 산입하게 돼 있습니다. 초일을 산입한다는 얘기는 2012년 9월 7일부터 법행을 했다면 9월 7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9년 9월 6일이 6일이네요. 공소시효 만료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9월 6일 10시 50분에 공소 제기를 기소를 전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9월 6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전에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부르려고 했는데 때마침 청문회가 잡혀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혹시 청문회에 영향을 줄까 봐 사실은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았느냐 이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찾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핵심 증거로 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물론 이제
그 며칠 전에 말이죠. 네. 이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저 PC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PC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것이 왜 들어갔는지 그 경위 같은 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조국 부인 입장에서는 왜 들어갔는지 자신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른 직원들도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경위나 과정, 동기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저 PC를 빼내 가지고 뭐 지금 다른 데에다가 직원의 어떤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나 정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습니다. 저것이 PC에서 저렇게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표창장을 만드는데 사용이 됐는지 여부는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직인 파일이 들어가게 된 경우에 그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개입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저 직인 파일이 들어가게 된 것이 뭐 다른 경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하고 표창장이 우지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직인 파일이 찍히지 않고 다른 시기로 직인 파일이 찍혔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총장이 그렇게 뭐 우임을 해준다든지 직접 만드는 그런 표창장이 아니고 다른 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우조죄는 뭐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딸 의혹과 관련해서 이외에도 또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운동학원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떤 점을 좀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사실은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것이 말이죠. 예. 10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부인과 그 아들, 딸 뭐 이렇게 말이죠. 예, 예. 그 외에도 지금 가족 펀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가족 7명으로 이제 뭐 처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전 재산보다도 많은 약 74억 정도를 투자 약정을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펀드를 이제 꾸몄는데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간접 투자, 우회 투자를 한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무원의 신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저 사모펀드의 어떤 약정이라든가 내지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과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분리돼야 됩니다. 투자자와 운용자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다 가족이 여기에 관여이 돼 있고 뭐 오촌 조카가 실질적 대표였다는 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투자자와 운용자가 분리되지 않고 소위 이제 어떤 통속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 운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네, 투자한 사람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혹시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런 것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 가지고는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의하면 사모펀드가 어쨌든 투자와 운용이 분리되지 않고 또 운용 과정에서도 약간의 이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것이 의혹을 뭐냐면 얘기해 이제 주시냐면요? 우리가 웰스 CNT라고 가로등 전멸기 업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이제 업체의 광공사 수주 부분이 예, 공사 수주 부분이죠. 이 업체에 돈이 투자가 됐는데 광급공사를 뭐 많이 수주를 했다. 그렇다면 이 광급공사를 어떻게 수주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이제 조국 후보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만약 영향이 있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조국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물론 본인은 이제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오촌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조국 후보자를 좀 이렇게 팔아와서 이용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웅도학원은 웅도학원 그겁니다. 관련해서요. 예. 웅도학원이라는 것이 이제 웅도학원은 사학재단 아닙니까? 재단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웅도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라든지 또 네. 공사 수주를 받았다. 그런데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웅동 학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에 거기 이사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예. 말하자면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변론이라든가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일부러 져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걸 이제 무변론 패소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제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일단은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조 후보자 딸의 지금 이 키스트 인턴십 의혹도 지금 조사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정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지금 진술을 검찰이 좀 확보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될 예, 거라고 그 보세요? 키스트 인턴십이 이제 2011년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3주 동안 인턴을 했다라고 부산 의전은 자기 소개서에 거기다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3주를 이제 하지 않고 2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주는 케냐 가느냐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뭐 1주는 적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 실제 그것이 아니고 예. 여기 나와가지고 인턴 활동을 한 것은 3일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조국 부인의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동창이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동창이 다른 어떤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인턴십을 활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교수는 나는 그거 만들어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 교수 부인이 자기 동창인 이모 박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모 박사가 임의로 만들어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허위로 부정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에 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의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녀 문제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조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일단 사건 경위를 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올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7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죠, 어제. 네. 2시부터 3시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였는가 봐요. 네. 마포구의 한 어떤 장소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예. 장용준 씨인데요. 래퍼죠. 노엘이라고 하는 그런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사고야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건데 네. 음주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예. 음주가 이제 0.08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창호법에 면허 의해서 취소 면허 수준인 취소 거죠. 수준입니다. 원래 윤창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가법이 있고 하나가 도로교통법이 있는 건데 예.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특가법을 강화한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그 법은 2019년 6월 달부터 그 시행이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를 내게 된다든지 하면은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창호법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것 이것이 비난받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예. 이 노엘 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피해자와 했죠. 네. 이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한테 뭐 금품을 줄 테니까 없는 얘기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빠져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가요? 경찰에 이제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진술을 네. 직접 했는지 시도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죠. 말하자면 피해자한테 야 내가 운전했다고 하지 말고 30대 누가 운전했다고 좀 해줘. 네. 그러면 우리 합의합시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하고 이제 뭐 금품을 주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시도했다는 건데 예. 이것이 시도했다는 것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저번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만약 2회 이상 하게 되면요. 강화시켜가지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음주운전 한 것만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쳤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얘기가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더 처벌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다쳤다는 얘기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나온 얘기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경찰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피해자와 그렇게 한번 말을 맞춰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여부나 내지는 특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